자, 176번 문제 볼게요. A가 타고 있는 입장에서 보라고 했지. 그러면 A가 기준이니까 A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속도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지한 지금 지표면 입장에서는 20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을 해준 거죠. 빼기 20을. 그럼 이것도 똑같이 빼기 20. A 기준이니까 또 빼기 20 이렇게 해주면 B는 총 30km/h가 되는 거고 철수는 마이너스 20km/h 이렇게 A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A 입장은 철수는 마이너스 20이고요. 지금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B는 30 그러면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117번에 빛을 발생했을 때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간성좌표에서 보더라도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력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78번 문제는 마이케슨 몰리 실험에 에테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실험이에요. 실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에테르를 발견을 못하고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결론을 내게 하는 실험인데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179번을 보면 상대성 원리다. 첫 번째 가설. 정지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관성좌표계라 부르고요. 한 관성좌표계에서 성립하는 물리 법칙은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 이게 상대성 원리였고요. 두 번째 가설은 광속이 불변하다. 이거 두 개였죠. 그래서 관성좌표계 광속 4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180번 문제예요. 미래가 보기에는 미래가 보기에는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로 보이겠지만 대한이가 보기에는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차가 이렇게 와 있겠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이가 보기에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럼 실제로 공을 여기서 던졌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착할 거라서 결국 여기 위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럼 실제 공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지금 대한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래와 대한이는 모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라 대한이가 보기에는 포물선 운동일 거니까 기억은 틀린 것 같습니다. 미래와 대한이는 공의 운동을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래가 보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죠. 이거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대한이가 보기에도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할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앞으로는 등속 진속 운동할 거고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지막 움직일 거니까 결국 미래나 대한이나 모두 다 만율력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중력으로. 그래서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에는 맞는 말. 미래와 대한의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다. 둘 다 지금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했거나 그래서 관성좌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는 니은과 T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예요. 문제 읽어보면 영희가 보기에 5에서 AB 거리 같대요. 영희가 보기에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은 거야. 물론 철수가 보기에도 지금 이 거리는 짧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게 보이겠지. 영희 철수 다. 철수 이제 빛이 이만큼 딱 왔을 때 빛을 딱 발사했대요. 철수 근처에 왔을 때. 자, 영희 좌표계에서 빛은 A, B 동시에 도착한다. 영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 A랑 B, O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빛을 쐈는데 같은 거리니까 결국 동시에 도착한다. 기억은 괜찮은 말 같고요. 좀 더 크게 볼까? 얘는 철수 좌표계에서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도달할 때까지 우주선이 조금 앞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빛이 출발해서 얘는 지금 B 위치가 여기 와 있을 거고요. A 위치는 여기 와 있을 거니까 결국 철수 입장에서 요만큼 가거나 A한테는 B한테는 요만큼 가야 되지. 근데 철수가 보더라도 O 지점에서 동시에 빛이 나가요.
다시 말하면 한 지점에서의 동시는 어떤 관성 좌표계에서 보더라도 동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물론 두 지점에서의 동시는 관성 좌표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지점에서의 동시는 누가 봐도 동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동시에 쌌는데 A는 이만큼 움직이고요. 지금 B는 이만큼 가야 되니까 결국 A가 먼저 도착, B가 나중 도착해서 A보다 B 먼저 도착했다 반대로 말했습니다. B보다 A가 먼저 도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D는 틀렸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영희 좌표계보다 철수 좌표계에서 짧다. 그러니까 철수가 보기에는 A, B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짧아 보이겠지.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기억과 디귿 될 거예요. 자, 182번입니다. 맞게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네요. 선생님이 여자쌤이네. 투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력에 가깝게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관찰자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도 다른 관성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두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 두 지점에 대한 동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여도 다른 애가 보기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좋은 예시네요. 정지한 관찰자가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는 것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 그죠. 정지한 입장에서 어떤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걔는 느리게 간다. 이것도 괜찮고요. 관찰자가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길이가 수축된 관찰하는데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의 수직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수평한 방향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맞는 건 A와 B 두 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민수, 철수 뭐 이렇게 나오네요. 둘 다 0.7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철수가 보기에 영희는 안 움직이고요. 영희가 보기에도 철수는 안 움직이는 상태지. 측정값이 고유길이라는 건 정지한 상태에서 길이를 잰 걸 말해요. 철수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민수가 측정해서 철수의 길이를 민수가 측정했는데 민수가 보기엔 철수가 움직이니까 고유 길이가 아니겠죠.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일 거야. 광원이 곰줄기 사이 거리를 영희가 측정했어. 다시 말하면 이 사이 거리를 영희가 측정했는데 영희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뒤로 움직이고 광원도 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이 거리를 재는 게 고유 길이보다 짧겠지. 그래서 이것도 고유 길이는 아니고요. 영희가 탄 걸 철수했다. 얘네 둘은 서로 정지해 보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재도 정지 고유 길이, 고유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하나, 2번 가면 될 것 같고요. 184번.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가 빗속는 건데 지금 이 세타를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이 세타는 4분의 90도보다 45도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그지? 근데 우주선이 아무리 빨라도 빛속보다 빠를 수 없어서 사실 너무 과장해서 그리긴 했는데 일단 해봅시다. 민수가 측정한 값이 민지가 측정한 것보다 큰 거라고 했어요. 일단 빛의 속력은 누구 봐도 똑같고요. 우주선의 길이는 민수가 측정하면 이 길이가 짧아 보이지. 그러니까 길이는 큰 게 아니라 더 짧게 보일 거고요. 빛이 한번 왕동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민지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간 걸로 빛이 볼 텐데 민수가 보기엔 이 노란색 경로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 더 오래 걸렸고 이동한 거리가 오래 걸렸으니까 그만큼 걸린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거리 이렇게 두 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번 문제 봅시다. 지금 얘는 밑으로 움직이고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움직이고 얘는 마이너스 y 방향 움직이고요. 얘는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 B가 측정한 말대 길이를 각각 LA, LB라고 했을 때 길이 비교하라고 했네요. 지금 수직 길이를 이게 이 높이를 L이라고 했는데 관찰자 B는 옆으로 움직이니까 이거에 대한 길이 수축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LC가 잰 거, 이게 이제 C가 잰 거는 정지한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게 고유 길이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거는 LP가 진 거랑 차이가 없겠지. 근데 A가 보기에는 이 막대기가 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르면 요게 되네요. 쉽죠? 자, 다음 거 186쪽입니다. 이 속도가 뭔지는 안 나와줬고요. PQ 사이 거리, 얘들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영희가 측정할 때가 민수가 측정할 때보다 크대. 그러니까 영희가 더 이거를 길게 본다는 거지. 그러면 철수가 본 이 거리가 사실 제일 길 거예요. 철수 입장에서 얘네들 안 움직이니까. 근데 영희가 보기에는 이 PQ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VA로. 영희가 보기에는 민수가 보기에는 VB로 움직이겠지. 근데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은 많이 일어날 건데 영희가 보기에도 PQ 사이, 그러니까 PQ 사이 거리가 영희가 보기에도 줄어들었을 거고, 그리고 PQ 사이 거리를 민수가 봐도 줄어들었을 건데 지금 영희가 측정한 게 더 크다는 거 봐서는 지금 영희가 봤을 때 PQ가 덜 수축됐고 B가 보기에는 많이 수축됐다는 소리니까 결국 많이 수축된 B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속도가. 그래서 속도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옳은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철수가 측정했을 때 속력 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맞는 것 같고, 민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느려간다. 민수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더 시간이 더 느려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의 길이는 A가 B보다 길다. 고유 길이는 같다고 했지만 민수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A가 더 짧고, 그러니까 B의 길이가 더 짧고 A의 길이가 더 긴 상황이죠. 그래서 LP가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우선의 길이를 보면 철수가 봤을 때,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다 맞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8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PQ는 영준이가 봤을 때 정지해 있고 성현이는 0.9C, 지수는 0.7C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유 길이는 같지만 지혜가 빨리 움직이니까 영준이가 보기에는 A가 짧을 거고, 영준이가 보기에는 이거를 LP라고 했을 때 영준이 입장에서는 LP가 좀 더 기수축이 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영준이가 측정했을 때 성현이의 시간은 지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지, 빠를수록 느리게 가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말. 영준이가 측정할 때 우선의 길이는 A가 B보다 짧다. 여기서 생각했죠? 그래서 A가 B보다 짧다. 맞는 말. PQ 사이의 거리는 성현이가 측정할 때가 지수 측정할 때보다 짧다. 성현이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 사이 거리가 더 많이 수축돼 보이겠죠? 그래서 더 짧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88번. 지금 일단 고유 길이는 A0, B0 이렇게 나왔고요. 영희가 측정했을 때 길이가 각각 AB입니다. 근데 지금 우주선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길이 수축은 영희가 봤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B0는 영희가 측정한 B랑 같을 거고요. A만 비교해 보자면 영희는 이 방향에 대한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고유 길이랑 영희가 측정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부등호 표시는 여기서 했고, 만약에 우선의 속력을 0.9C로 바뀌면 일단 B는 어차피 기수축 아니니까 그대로 올 거고요. A는 더 빨라졌으니까 기수축이 더 많이 됐겠죠. 그래서 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민이가 봤을 때 이 길이 L이고요. 우주선의 속력 V예요. 그러면은 걸린 시간, 지민이가 봤을 때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걸 T라고 했는데 결국 지민이가 본 길이가 L이고요. 지민이가 본 속도가 V니까 이게 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동민이가 보기에는 지구가 이쪽으로 V로 가고 있고요. 동민이가 보기에 자기는 안 움직이는 걸로 볼 거니까 목성도 V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민이는 지구에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가 뒤로 도망가고 있고 목성이 자기한테 V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지금 동민 입장에서는 이 L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짧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지구는 V 속력으로 도망가고 있다. 맞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와 스치는 순간부터 목성이 만날 때가 걸린 시간은 T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동민 입장에서는 목성이 나한테 V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구할 거면 결국 속력분의 거리인데요. 속력은 목성이 V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거리가 지금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동민이가 보기에는 이 고유 길이인 L로 안 보이겠죠. 이 길이는 분명히 L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T라고 했으니까 T보다 긴 게 아니라 T보다 짧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기억과 니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시간 수축, 시간 지연 뭐 이렇게 생각해서 풀이를 하는 답안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답안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동민이 입장에서는 동민이는 시간 지연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시간이 고유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길이가 동민이가 봤을 때 이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이에요. 191번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면 빛이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철수가 보기에는 얘가 정지한 상태에서 빛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요. 영희가 보기에는 이 빛시계가 뒤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빛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우주선의 길이 철수가 보기엔 영희는 자기 자신 길이 볼 거니까 이게 고유 길이일 거고요. 철수가 보기엔 길이 수축이라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겠죠. 빛시계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이거부터 볼게. 이동하는데 걸린 거리를 보면 철수는 그냥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죠?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영희가 보기에는 대각선 움직일 거니까 얘가 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걸린 시간도 당연히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 관계가 되겠네요. 이상한 거 없죠? 그러면 대소관계 물어봤습니다. 다 프라임이 더 크네? 그럼 다 프라임이 더 큽니다. 니은 하나. 그러면은 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딨냐? 192번 문제 뮤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맞아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있는 대로 골라라.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뮤온의 수명은 2.2보다 길다. 그죠? 지표면에 있는 입장에서는 뮤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2.2보다 더 한참 뒤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길다, 천천히 흘러서 뮤온과 함께 이동하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뮤온 발생 지점에서 뮤온 입장에서 이거니까 결국 뮤온 입장이지. 뮤온 입장에서는 거리가 60보다 훨씬 더 짧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 수명은 정말 2.2 마이크로 세컨데 근데 나는 그래서 약 0.6km밖에 안 간 건데 지표면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측정한 대로 따지면 지표면까지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60km보다 짧다. 맞습니다. 이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다 할 수 있고요. 전기에너지 어떻게 구했었냐면 E는 그 유명한 m0 c제곱 그래서 질량의 변화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인데요. 지금 전기에너지는 이 m0에다가 c제곱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서 델타가 붙은 이유는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발산된다. 핵 분열이라던가 핵 융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순수한 이제 정지 에너지를 물어봤으면 그냥 걔 정지 질량에다가 c제곱 구하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정지 질량이란 말을 왜 쓰냐면 속도가 늘어나면 질량도 증가해요.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주자면 사실 얼만큼 증가하냐면 이 질량이 이만큼 증가하거든요. 간만큼 이렇게.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따져보면 이제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물체에 힘을 줘요. 근데 질량이 m0인한테 만약에 힘을 주면 얘는 가속도 a로 가속을 하겠지. f는 ma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속도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속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힘을 줘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w만큼 일을 했으면 걔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 w만큼. 자, 그런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속력이 속도의 리미트가 존재하지. 리미트가 얼마냐면 c를 넘을 수 없어요. 빛의 속도 c를. 그러면 운동해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v가 c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난 계속 일 해줄 거거든. 그러면 운동해지는 늘어나야 되는데 v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늘어나냐면 여기는 질량 m이 늘어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정제에너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구하면 되는데 m제로가 얼마냐면 10g이네요. 기본 단위 킬로그램이에요. 단위가. 그래서 이게는 0.01kg이라서 이거 슉 집어넣고 c 제곱이 3 곱하기 18승이니까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 그러다 m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 해주면 c 14승. 요거 되네요. 194번 문제입니다. 상대원점 질량에 대한 대화 내용. 시간과 길이는 관측자에 달라지지만 시간과 길이 달라지죠. 질량도 달라집니다.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굉장히 커지고요. 질량과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물리량에서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C 4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95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정지해 있는 물체의 에너지는 0이 아니라 2는 m0c 제곱이라고 했고요.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이 커지니까 f는 ma인데 이게 커져버리면 a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속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질량이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상수 속도. 속도에 따라서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요즘 사실 미적분 배워서 미분 배워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극대값, 극소값 뭐 이런 거 구사하는 거 해봤을 건데 이거는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요. 4번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일단 생각해 두세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V가 C에 가까워지면 일단 V가 C보다 클 수 없으니까 V가 C보다 가까워지면 이게 거의 1에 가까워지고요. 이게 1에 가까워지니까 분모가 0이니까 무한대. 그래서 4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만 더 합시다. 좀만 더 하면 돼요.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설명이다. 뉴턴 역학에 성립하는 거랑 특성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것을 각각 골라라 했어요. 자, 보면 일단 1 해주면 운동에너지 증가한다. 일단 뉴턴 역학에선 맞죠. 일단 1 해주면 이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1 해주면 이게 운동에너지로 다 간다 생각을 해보면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일단 속도로 다 가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v는 c 이상 못 가니까 결국 m으로도 가는데 우리 정지 에너지가 m0c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은 이거는 정지했을 때 질량인데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m이 m0가 아니라 더 커지겠죠. 더 커질 거니까 결국 얘가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한 에너지, 질량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커져요. 다시 말하면 2를 해주면 이거 질량에 의한 에너지도 커지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생길 텐데 이 밖에서 해준 일을 가지고 이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두 개로 나눠 가져가니까 결국 해준 만큼 다 운동해줘 간다.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말이고요. 이건 뉴턴 역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는 뉴턴 역학에 해당될 것 같고요. 속력이 빠르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뉴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질량이 일정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는 질량에 상관없이 0이다. 왜냐하면 정지했으니까 V가 0이란 소리인데 V가 0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생각하면 V가 빵이니까 에너지 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E는 m0c 제곱이라서 질량이 속도가 0이어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건 결국 뉴턴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와 다는 뉴턴이 하는 말이고요. 나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8번입니다. 가나의 질량을 붕호 또는 부등호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융합해서 요게 된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더해보면 나올 텐데 양성자 2개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더해보면 이것보다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크고요. 가 하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질량수의 합은 같습니다. 질량수라는 거는 결국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인데 똑같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같고요. 같다. 가에서 나로 바뀐 거에서 질량 결손 발생했고 그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가에서 나로 바뀐 거에서 에너지 방출합니다. 네, 뭐야? 이거 두 개 다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페이지야. 가나가 일어나는 예를 쓰세요. 이렇게 합쳐서 이거 하나 있죠. 이거는 핵융합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원자핵 중성자에서 반응 후에 이렇게 쪼개졌네. 얘는 핵 분열이겠죠. 여기 이렇게 써있네. 근데 이거 내 책만 이상한가? 얘가 핵융합인데 근데 여기서는 책이 좀 이상하네요. 얘가 나고 얘가 가죠. 이상하네. 가나에서 반응 전후 질량의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고 둘 다 에너지 방출합니다. 전이 더 무거워요. 전이 후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고요. 얘들이 결합해서 중성자 하나 버리고 헬륨이 만든 다음에 에너지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질량이 감소한 만큼 올라갔다. 에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건 핵 분열이라가 아니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핵 융합이고요. 핵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보존이 안 돼서 그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결손된 질량의 C제곱 이렇게 되겠지. 디귿 하나 맞네요. 103번 A는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고요. 중성자입니다.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하를 띄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성자인 건 당연하긴 한데 그래서 1, 0 중성자 이건 질량수는 1이고 양성자 개수는 0개니까 그래서 1, 0, n 이렇게 써주면 총 질량수가 몇 개냐면요 총 2, 3, 5에다가 1이니까 2, 3, 6 이거는 총 90입니다. 그럼 반응 후에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더해봅시다. 141에 90이 하면은 233인데 1이 3개 있으니까 더하기 3 하면은 2, 3, 6 나오네요. 밑에도 90이 나와야 돼요. 여기 56 있고 어차피 0이니까 없고 그럼 이거 둘이 더한 게 90이 나와야 되니까 기억은 얼마냐면 36 나와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중성자고요. 기억 36 맞고요. 이거는 지금 핵이 융합된 게 아니라 이 우라늄이 바륨 크립톤은 나뉜 거니까 분열이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원자력 발전소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바닷물에서 좀 식히고 여기서 증기 만들고 중심 가서 원자로에서 열 하고 여기서 증기 만들고 증기로 터빈 돌리고 여기서 나온 증기를 다시 물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력이라는 거 반응물의 원자 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된다. 지금 이거는 핵 분열이거든.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핵 융합으로 발전하는 데가 없어요. 핵 분열이니까 더 가벼운 게 만들어지겠죠. 반응 후에. 반응물의 질량합과 생성물의 질량합은 같지 않아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고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이것 하나 되겠습니다.